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소인이 연염의 졸락을 할 일 없이 거닐다. 막연히 들린 주막에서는 고을 무렵에더니 만치의 젓가락을 두들며 장단을 맞추었고 주막 한켠 작은 탁자에서 홀로 산 낙지를 씹으며 탁주를 들이키던 한 노인이 그에 맞춰 읊조리니 자중의 시선이 쏠리며 일순간 정막이 흘렀던 바. 그 이야기가 하도 기가 차고 신명이나 폐하께 아뢰오니 통촉하여 들어 주시옵소서. 반도의 어느 작은 나라에 대지가 혁명을 일으켜 대지의 나라를 세웠으니 이를 숯불공화국이라 칭하였고 연호를 한돈이라 칭하였으니 한돈 4년 어느 날. 숯불은 촛불을 의미하는 건가요? 대지왕이 몸소 교지를 내려 나라의 모든 대지들에게 이르기를 과인이 듣기로 작금의 돈륜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축사가 쪼개지고 울타리가 넘어지니 돈권 또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도다. 구유통의 쌀개가 귀중하기로서니 너희들의 돈격보다 귀중하랴 하여 과인이 이르노니 이 나라의 모든 돼지들은 그 품종과 육지를 막론하고 앞으로 꿀꿀거리는 소리를 금하며 또한 먹는 것을 금하여 돈성을 다스릴 것임바. 이를 어길시 모두 육절기에 넣고 가라. 소시지와 순대를 만들어 정육점에 효시할 터이니 그리 알고 너희는 마땅히 받들라 라고 명하였으니 이에 나라의 모든 돼지가 꿀꿀거리며 아우성이 치는데 족발의 불똥이 튄 건 다름 아닌 조정의 관돈들인 바. 비서실 돼지는 제 목소리가 제일 큰 줄도 모르고 도리어 수석 돼지들에게 꿀꿀거리지 말라고 말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내 제 몫의 구유통이 천주와 반포에 걸쳐 두 개인 것이 발각되었고 국토부 대지는 벼랑간 꽤 멱다는 소리를 내며 꿀꿀 파시라 꿀꿀 파시라 구유통을 파시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며 대변돈실 대지는 흑석동의 상가를 몰래 기어 들어가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뻥튀기를 처먹다 발각돼 족발이 안 보이도록 주랭랑치니 결국 여섯의 관돈이 한날 한시에 사의를 바뀌고 축사담을 넘어 도주하다 말린 꼬랑지가 밟혀 목살을 잡힌 채 대골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그 광경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 대포집이 껍질을 뜯고 족발집이 족을 잘라내며 곡밥집이 머리고기를 삶아내는 고통에 여섯 관돈들은 이실직고하였으니 이와 같았더라. 돼지는 꾸불거려야 제맛이요 돼지같이 참먹어야 돼지다운 것인데 어찌 폐하께서는 돼지에게 돼지답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돼지의 본능과 욕구를 버리라 하시옵니까? 돼지는 참먹어야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돼지가 돼지다워야 돼지로서 살 수 있을 터인데 애당초 돼지의 본능을 무시한 교지를 내리시니 저희 대신들이 어찌 이를 백성들에게 강요할 것이요 또한 스스로 이를 따르겠나이까? 라며 돈지랄을 하고 이구동성으로 꿀대는데 설상가상으로 성문 밖에 성난 백성 돼지들이 숯불을 들고 모여 꿀꿀거리기 시작하였고 숯불로 흥한 자 숯불로 망하리라 외치며 결국 성문을 깨어뜨리고 왕의 침소를 향해 치닫은 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비단으로 감싼 침소에는 돼지왕 또한 꿀꿀대며 구유통의 머리를 받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돼지가 먼저다라는 글귀가 선명했다 하더라. 폐하 영끌의 기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 불리우는 흑석 김모 겸 선생이 재개발상가를 튀기려다 결국 발각되어 언론에 튀겨지고 백성에게 씹히어 결국 신기정과 같이 꽁무니에 불을 붙은 듯 내빼고 지역구의 배신자 절세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이라 불리우는 반포 노민 선생이 대신과 관료들에게 집을 팔라며 호통치다 본인 또한 다주택자인 게 발각되어 결국 지역구인 청주를 버리고 한양의 노령자의 반포를 택해 문매를 맞았는데 소위는 큰 엿과 작은 엿을 양손에 쥔 아이에게 무엇라 설득해야 작은 엿 대신 큰 엿을 버리게 할지 몰라 한참을 고토리 생각하였고 또한 양손에 멀쩡히 들고 있는 제 엿을 무슨 이유를 들어 버리게 해야 할지 몰라 더욱 골똘히 생각하였사옵니다. 하오면 폐하, 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쥔 아이의 검소함과 청렴함을 칭찬하여 본보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두 손에 멀쩡히 들고 있던 제 엿을 함부로 버린 것도 모자라 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택한 아이의 무지함과 성급함을 나무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그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를 확보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 정치적 노림에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는 것이옵니까?
폐하, 신, 김, 모, 겸과 노, 머, 미는 죄가 없사옵니다. 이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제약시하여 폐하 본인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 것을 아래 것들에게 강요한 폐하 스스로의 잘못이며 이 불쌍한 자들의 죄는 그저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폐하의 연포와 성화의 못 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밖에 없사옵니다. 말은 말답게 달려야 제맛이요 개는 개답게 짖어야 제맛이고 돼지는 돼지답게 처먹어야 제맛이며 인간은 인간답게 제 이득을 챙기고 주판을 튕기며 손익을 따지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제맛인데 애초에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정책을 내시고 이를 대신과 관료들에게 막연히 따를 것을 명하니 어찌 백성이 따를 것이 어느 신하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조정이 우왕좌왕하니 백성 또한 다르지 않사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야 인간이 보이는 법이거늘 조정의 모든 정책이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모순덩어리들일 뿐이었고 인간의 욕구를 제약시하여 이를 말살하는 극단책 뿐이온데 어찌 백성들의 동의를 바라고 어찌 그 성과를 바랄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통촉하시어 정책을 전개하시며 인간의 욕구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어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광경이 백성 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 부분 많이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제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흑석동 부동산 투자건에서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방송 몇 번 했는데 흑석동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때 했던 이야기가 제 유튜브도 올려놨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 뭐냐면 그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은행 대출 과정에서, 여기는 이제 대법자인데 대법자는 아니고요. 어쨌든 은행 대부 과정에서, 은행에서 대출 과정에서 법에만, 그러니까 대출 규정에 관한, 감독 규정을 위반하지만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다. 사람이, 경제적인 욕구 다 가질 수 있어요. 저 인정합니다. 다만, 이걸 또 이렇게 막연하게 비판을 할 건 아닌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물을 보는 재물관, 재물 있고 그 다음에 관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관을 살 수 있어요. 옛날도 그랬어요. 돈이 많으면 관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사주 용어로 재생관이에요. 재물은 관을 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도 나갑니다. 선거에 가서 당선되기도 해요. 국회의원들 중에 돈 많은 사람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출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위정자, 권력자, 국회의원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은 요구한다 이거죠. 집을 팔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저도 봤을 때 이거는 좀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팔고 안 팔고는 그 사람들 나름이죠. 그런데 경기도지사인가요? 이재명 그 지사가 이야기했죠. 공무원은 두 개의 떡을 다 질 수가 없다. 권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있어서 관을 살 수 있는 거는 당연하게 봐요. 그런데 관이 있어서 재물을 사는 거는 그거는 없어요. 사주 논리에도. 관은 인을 생해줘요. 인성을 생해줘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정정당당하게 재테크 한 거는 인정해주자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정보, 내부 정보를 통해서 재테크를 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 자본시장에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 다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규제를 하고 그 부분에서 도덕적인 그러니까 정치는 도덕적인 잘못에도 그만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그런 거는 필요하긴 한데 그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부정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선임해 준 사람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따르고 싶으면은 하고 만약에 안 하고 싶으면 관직을 그만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또 그걸 팔아서 양도 차익을 기부했잖아요. 저는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분이 주도한 건 아니에요. 그분은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김희겸 대변인 본 적도 없지만 그분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크게 그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지 말자라는 말은 전적으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게 얻은 정보라든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적인 그런 행사작용을 통해서 재테크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다 마찬가지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예컨대 공사 도급을 따내거나 건설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많죠. 건설사를 갖고 있으면서 공사를 따내거나 이건 문제죠. 자, 여기서 근데 이분이 평양됐다고 생각되는 게 왜 이 사람들만 됐을까? 이 사람들이 먹은 건 별로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김의겸 대변인도 먹은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다 토해냈잖아요. 이렇게 토해내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20 몇 억을 먹고도 안 토해놓은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말이 없나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당인가요? 국민의힘당 보면 이게 부동산 갖고 있어서 그걸로 돈 번 사람들 다 토하게 하십시오. 다 팔게 하십시오. 똑같은 기준으로.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은 신용이라도 해요. 신용.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당은 안 하죠. 내가 그래 부동산 투자해서 뭐든 23억이 있다면 나 23억 다 토해낼게. 이러신 분 봤어요? 없잖아요. 적어도 국민들이 동일한 기준 잣대로 평가를 해. 정치인들 평가를 하려면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되죠. 근데 그쪽 이야기에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실행을 했고 팔았어요. 노영민 비서실장도 팔았죠. 청주와 반포 다 판 걸로 알고, 그 다음에 뭐 이낙연 후보도 반포구 팔고 이제 또 필요에 의해서 뭐 요즘 또 구설수 나온 게 전세 끼고 샀다는 것도 그거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실행을 했어요. 도덕적인 그런 잣대를 요구하니까.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당이라든가 다른 국회의원들, 힘 있는 권력기관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했나요? 그런 부분들이 지탄을 받아야 되죠. 적어도 신용이라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흑석동 부동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 느낌. 그분은 아마 모르고 가족들에 의해서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또 억울하게 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숙석동에서 동사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하는 거고요. 근데 심지어 또 팔아서 그 이익을 기부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다른 야당 의원님들 이익 본 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거 묻고 싶어요. 적어도 신용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적어도 양심에 뭐 국가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뭐 그런지 어찌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신용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하고 떵떵거리면서 큰소리 치는 분들 그러면서 그거를 갖고 비난하죠. 우리 그 뭐 자기 뭐 대들 뭐 눈에 뭐 대들보 어쩌고 하고 남의 뭐 그거 뭐라 하잖아요. 똥 싼 개가 뭐 개묻은 게 뭐라고 한다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 비난해야 돼. 이제는 국민들이 바로 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죠? 이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정치적인 그거 외에도 경제적인 욕구도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주고 다만 그 사람들이 권력기관에 있어서 정보를 독점하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거를 이용했다면 징벌적 배상까지 해서 더 몇 배로 토해내게끔 만드는 관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제대로 규제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 집 없이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자기 노모 모시고 살겠다는데 그거 그렇게 쌍불 켜고 할 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러면서도 비판을 해요. 이분은 진인 조은사님인가요? 이분은 비판하는데 왜 그쪽만 비판하죠? 이쪽도 비판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라면서 그 사람들 비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신용이라도 했어요. 그 신용도 안 하는 사람들에서는 한마디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런데 조아랑하고 그쪽에서는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이 정부를 공격을 하죠. 그건 자기의 그 잘못은 안 보입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모순덩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이걸로 할게요. 하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면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부동산하고 있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좀 가끔가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집값은 오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문제 있어요. 그리고 또 자본시장에 가서 막 열심히 투자하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앞에 유튜브에서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로 따본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개인이 따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주식시장 내버려 가지고 또 다른 기관 투자자 외인들의 총알바지가 되기 쉬워요. 그렇게 몰지 말고요. 집 없는 청년들, 직장인들,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 집을 사겠다고 하면 비싼 주택이 아닌 다음에야, 고가 주택이 아닌 다음에야 뭐 자기들 능력으로 한 10년 벌어서 갚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그런 주택을 사겠다고 하면 처형의 새 주택은 대출 규제 없이 풀어주세요. 물론 이제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들의 그 부동산을 30대가 연끌해가지고 받아낸 게 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폭탄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한다면 내 생애 첫 주택을 사시는 분에게는 대출 제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금액이 얼마 이하짜리 제한을 해야 되겠죠. 과도하게 비싼 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그 정책을 하더라도 이윤 동기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자.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부동산은 우리 같은 서민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값은 올라가지 말라. 그런 거는 서민 정책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없는 서민에게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준다든지 저리로 하고 특별하게 사유가 있는 경우.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했죠. 다자녀. 다자녀 둔 사람들 애 하나 키우는데 돈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대학교 마칠 때까지. 그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착약 받게요. 자녀 수만큼. 그래서 그걸 또 전매도 허용하게 해줘요. 그래서 한 3, 4씩 남기고 팔게 해주고 그 3, 4 남겨서 양도세 혜택을 줘가지고 3, 4 받은 걸로 애를 대학교까지 키우게 해봐요. 그럼 애 많이 날 거예요. 그거를 다른 일반인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현금 투자자들이 줍줍줍 한다고 그러죠. 그걸 주워가게 하지 말고 그거를 국가가 돈을 지원해서 정말 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밖에서 국가가 돈 대여주고 그거를 돈을 회수하고 이익 프리미엄 차익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 애를 키우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애들이 대학교까지 맞출 수 있게끔 국가가 나서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왜 그 사람의 그 경제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부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범하고 있는 오류 중 하나가 그런 인간의 경제적인 욕구를 부정하려고 하는 듯한 물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는데 뉘앙스가 그래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반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 욕구 인정해주세요.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누구나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 욕구를 갖지 않아도 되실 만큼 되신 분들 있죠. 위정자들. 여러분들은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일반 서민들 재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 마시고 일반 국민들은 그런 경제적인 욕구를 갖게끔 해주세요. 풀어주시고 대출도 내 뭐 다주택자 말고요. 내 생애 첫 주택 직장인들이 내 집을 갖고 싶다. 조그만 거라도 그런 분한테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경제적 욕구를 인정해주라. 다만 우리 국민들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우리한테 존경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솔선수범해서 경제적인 욕구를 잠재우시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모범을 보이고 바로 쓸 수 있어요. 자기들이 좋은 정보 다 빼가지고 자기들이 다 돈은 다 자기들이 벌면서 백성들은 집을 사지 말라.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돈이 없어도 권력을 가지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청백리로 남으시면 됩니다. 황희정은 우리가 청백리라고 존경하잖아요. 그 돈 싸가지고 와서 뭐 할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서민들은 가진 거 없는 분들은 돈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고 권력을 가지신 분들은 월급 나오죠. 또 여러 가지 정치 후원금 들어오죠. 아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재산이 평균 우리 일반 서민들 갖고 있는 재산의 수십 배예요. 수십 배 내지는 몇 배가 돼요. 그런 분들은 솔선수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일반 국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경제적 욕구를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약간 이제 아쉬운 점은 왜 한쪽에만 예를 들었냐 이거죠. 더 심한 국민의힘당의 그
이 앞에 MBC 스트레이트인가에 나왔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분이 참 글은 잘 썼어요. 약간 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글은 잘 썼는데 글을 쓰게 된 이게 지금 단순히 수필이라면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낸 글이란 말이에요. 글은 수려하고 화려하나 여기에 담은 내용이 공정하고 타당해야죠. 현실을 왜곡하고 현실과 틀리는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다음 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